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이거 반갑습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입니까? 정말 좋은 자리에 작업실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그림이 이제 아이유 그림. 네. 피아노도 있네요. 한번 쳐보시죠. 네. 지금 여기 작품들은 지금 전시용으로 가지고 갔다가 지금 온 건가요? 오늘 제 고향이 원주인데 치약의 사계를 12폭을 그린 건데요. 치약 사계 12폭. 여기 걸려있는 작품은 저도 좀 눈에 익은 작품인데 꽤 오래된 작품 같네요. 위에 저 작품은. 홍천군 지부장 할 때 그린 것 같아요. 엄청 작업실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양력하고 프로필이 담겨진 문에 한국화가 성원 지연한 화실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게시해 놓고 위에는 이제 완성된 작품이죠. 네. 일종의 이제 갤러리처럼 전시를 해놨네요. 여기에 걸려있는 작품은 좀 그래도 뭔가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테마를 잡아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닷가가 보이네요. 작업실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네요. 바닷가가 보이는 테이블에서 글도 쓰고 작업도 하시고. 이건 이제 지금 최근에 그려놓은 작품 같습니다. 예. 최근에 매주 월요일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머리화랑이라고 지금 그럼 138 이제 새로 신작을 그려서 그렇죠. 예, 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완성된 거죠, 지금? 한 90% 완성된 거죠. 90%인 거 완성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을 예. 배경으로 해서 작품화한 거군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화구들도 이렇게. 오늘은 농협 직장 생활 틈틈이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음악 분야에서는 합창 지휘자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지연한 동문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양양에 화실을 운영하고 계시며 양양문화원 합창단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는 등 폭넓게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너무 재주가 많으셔서 어느 것부터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직장 생활에서부터 양양에 정착하게 된 사연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1979년도 농협대학 15기로 졸업해서 정선군 지부 강원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제 본부에서 올라서 쭉 직장 생활을 하다가 12년 전에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강원도에서 봉사일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원주, 홍천, 마지막 근무지가 양양지부장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풍광이 너무 좋고 선수가 이제 수료해서 저희 작품 생활과 예술 활동에 그 영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2의 고향 삼아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미술도 그렇고 음악 분야도 전공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예술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거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림이나 음악과 관련된 어린 시절, 그 학창 시절의 활동이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림을,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었는데, 아버지한테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 많은 그 입상을 했었고, 또 음악적으로 말하면은, KBS 누가 잘하나 어린이 동요대회, 연말 결선까지 가서 은상까지 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 걸 보면 약간 그 예술 쪽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소질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또 4학년 때부터 주산을 배웠는데 6학년 때 5단을 땄습니다. 5단. 그거는 뭐 여고, 상고, 상업고등학교 다니는 누나들이 내 시험 볼 때 내 답안을 베꼈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 분야하고 이게 추산하는 이 수학하고는 좀 약간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손을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뇌와 손을 쓰는 게 특별히 저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았나. 특히 주산을 배움으로써 손을 늘렸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두뇌 활동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손하고 뇌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뇌가 확정되지 않았나. 저는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림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화라는 독특한 장르를 지속해온 것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 미술 어떤 분야의 출발과 그 이후의 경력, 그리고 수상,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폭넓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1986년도에 본부 이제 영업부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처음. 그때 그 책임자 중에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을 친구분이 오셨는데 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책임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국화다, 화실도 서대문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그 속에 그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예술의 꿈이 거기서 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실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한국화라는 장르더라고요. 묵을 쓰고 먹을 쓰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래서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당장 그분 밑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게 됐죠. 그분이 지금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한 80 되셨는데요. 그때부터 화가의 길로 들어섰고 직장 다니면서 정진을 해서 그때 그 2년에 한 번씩 그 노동조합에서 주관이 되는 그때 그 뭡니까 그때 문예 다른 은행도 포함한 그런 근로자 문화재라고 해요. 네네, 그 소설부터 포함해서 사진, 그림까지 포함해서 그걸 했었는데 제가 전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관상까지 받은 적도 있었고, 또 2010년도에는 국전이죠. 지금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해서 본격적으로 화단에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언론인연합회에서 주는 올해의 한국화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인전을 8번. 8번 했고. 개인전을 여러 번. 8번 했고. 그 다음에 그룹전이야 뭐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인사동에서 끝났습니다만은 그룹전은 단체전인데 그건 한 100번 이상은 참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시회를 열으셔가지고 거기서 수익 금액의 뭐 대부분은 주로 이렇게 장학 맞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저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미술은 하나의 어떤 그 재능 기부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주에 그 증명할 때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신림면에 있는 그런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특별히 조선 가정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때 금일봉하고 라면 200박스를 사서 그게 처음 시작이었었고 그 전에 또 참 인사동에서 제 1회 본부에서 근무할 때 인사동에서 1회 전시를 열어서 그때는 저쪽 남쪽 지방에 그 중증 장애인들 제주도군요. 제주도에 그때 남기용 그 노조 위원장님께서 제주 지역에 좀 링크를 시켜주셔가지고 그쪽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그런 자선 전시를 기부를 한 적이 최초였었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제가 근무지마다 그 지역의 인재장학금을 위한 전시회를 매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서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지역에서 그때 이제 전시회를 열면은 그 지역에 말하자면은 그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어떤 그 복지재단에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셨군요. 네, 학생들이라든가. 정말 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음악과의 인연은 그럼 언제부터였는지요?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합창 지휘자란 그런 그 특별한 분야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치러가는 그런 말 그대로 참 특별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요. 동업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 음악적으로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클래식 기타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분야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했겠죠. 뭐. 그럼 피아노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처음? 피아노도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풍금을 봤습니다. 풍금을 봤는데 풍금을 보고서 제가 바로 삼화음을 넣어가면서 동요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음악을 좀 잘 하신 분이 계셨던가 보죠? 어머니가 노래는 좀 하시고 아버지가 선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또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소질도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이제 주산을 통해서 더 뇌가 확장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직장 다닌 데마다 어떤 피아노를 선생님들한테 배웠죠. 배우고 또 성악도 계속 그 합창단을 하면서 성악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노래도 부르고 예. 악기도 다루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속초시립 합창단도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명퇴를 1년 놔두고 2015년도 말일 겁니다. 제가 강원대학교 음대 편입을 하려고 성악으로 편입생 3학년으로 들어가려고 입시연설을 냈었죠. 냈었는데 낙방이 됐죠. 다행히. 그 교수가 뭐라 하냐면은 나이 들어서 뭐하러 고생하려고 그러십니까? 전에 그 수녀가 왔었는데 자기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방이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럼 뭐 그럼 성악 아니면 성악은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합창지휘는 할 수가 있거든요. 합창지휘로 진로를 바꾼 거죠. 그래서 퇴직하고 캐나다 크리스찬 그 대학에 가서 3년 동안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지휘자라는 세계가 우리 잘 모르는 세계인데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해서 상당한 그 조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합창이라 하면은 여성이 2부, 남성이 2부 이렇게 합해가지고 네 4부가 있는데 그 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줘서 가르칠 줄 아는 능력이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에고이스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융합시키고 잘 하나의 그 어떤 하모니를 이루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직장 생활이 많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 미술 세계 또 음악 세계 지휘자로서의 활동 이런 활동을 뭐 아마 계속해 나가실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특별히 앞으로의 그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음악과 미술을 직장생활과 병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라든가 다만 시간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젊은 말하자면은 재능은 있는데 꿈을 키우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힘이 된다면 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사회에 환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아마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호학 키우는. 음악 미술 다 통틀어서. 그럼 지금도 그럼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수업의 일종으로 매년
학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음악도 이제 돌봄 교실 인데 가서 제가 애들 합창 지도도 하고, 악기 지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동안 작품, 네네. 특히 그림 세계를 읽어오시면서 네. 나름대로 그 애착이 가거나 나름대로 또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작품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 두세 작품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작가에 있어서는 뭐 우리 권 박사님도 잘 알겠지만은 어떤 작품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못난 자식도 더 소중하듯이 하나하나 이제 귀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림이 지금 말하자면 다른 데 기증하고 없는데 저겁니다. 저건 뭐냐면은 네, 여기 양양에 유명한 게 사이클 벨로드림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그 자전거 경기장이 있는데 또 양양고등학교가 양양 학생 사이클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매년 제가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들. 예. 그래서 그때 기념으로 시계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걸 판매해서 좀 어떻게 그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넣어서. 근데 그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의미가 있길래 내용도 집어넣고 그래서 만든 시계로 남아있는 그 그림이 가장 인상이 남고 글귀를 썼어요. 글귀를 뭐로 썼냐면은 얕은 물에서는 훌륭한 어부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배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그림이군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학생들한테 희망을 용기를 파이팅을 전하는 그런 의미도 담았습니다. 또 다른 작품은 그래도 제가 이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양양이라는 지역은 속초보다 6배나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깊고 산이 높고 그런 지역인데 바로 제 뒤에 있는 그 그림이 이 그림이 이 그림이 폭포가 있는 어느 나만의 계곡을 찾아가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전공도 하지 않은 이런 미술 분야와 음악 분야의 길을 그런 프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여기는 무엇보다도 어떤 작가의 어떤 그 작가 정신, 도전 정신 또는 어떤 특별한 그 의지 같은 게 굉장히 그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없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림도 하시고 음악도 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사회 그런 것을 사회에 봉사하는 하나의 그런 또 루트로 연결하는 이런 거 활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 통틀어서 어떤 거 우리 지연한 선배님의 어떤 거 정신 세계 또는 추구하는 어떤 예술 세계 좀 이런 걸 좀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왜 굳이 미술인 미술, 뭐 어떤 하나의 분야도 아니고 이렇게 미술과 음악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보니까 예술가들이 참 편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작품이 인생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말 위에 남의 말은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편협하지 않기 위해서 또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를 이해함으로써 나의 발전에 어떤 상생 효과를 발휘한다 할까요? 그 17세기의 그 네덜란드의 그 사상가인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명하게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근데 그분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판다. 그 말이 제가 평생 가슴에 담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깊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된다. 농협대학 이후에 어떤 인생 삶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늘의 그 후배들에게 혹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농협대학 졸업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농협대학교 선후배에 대해서 끈끈한 정을 누구보다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대학 그 본관에 가보시면 그 로비에 제 그림이 개교 5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100호짜리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 기증을 했었고, 또 그 총동문회 사무실에도 보면은 제 그림이 걸려 있을 겁니다. 기증했는데, 이렇듯 우리 농협대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조그만 저의 어떤 재능이라면 재능, 그걸 가지고 기꺼이 그런데 쓰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우리 후배들한테 뭐 제가 이런 때지만은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알파고가 사람을 누구저게 어떤 프로 선수를 프로 바둑 선수 세돌이 이세돌을 이긴 그런 시대라는 걸 인식해서 좀 더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현 세대에 맞게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훌륭한 농협대 출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림과 음악 분야를 정진하시면서 또 지역민들과 다양한 교감 활동을 하시면서 더욱 큰 성취를 이뤄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문들에게 마무리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동문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퇴직해서 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그 어떤 취미를 하나 가지시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면서 편안한 삶을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협대학도 가끔 생각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서로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